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작진 이메일로 한 통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중동의 어느 피난 캠프에서 도착한 이 글은 처음 읽었을 때 저희도 잠시 멈춰 서야 했습니다. 사연자는 자신을 시리아의 전직 교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무너지고 수도가 함락되고 아무도 남지 않은 그 폐허에서 저는 어느 나라의 역사책 한 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책이 뭐였냐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어디냐고요? 처음엔 저희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왕이 무릎 꿇은 나라, 수도가 3번이나 점령당한 나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았던 건 사람들 마음속의 나라였다고 말하는 그 이야기. 그는 그 책 한 권을 읽고 무너진 교실의 벽을 세웠고 잊힌 아이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지도자가 항복한 날 싸움을 시작했답니다.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걸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연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한 사람의 기억이 어떤 나라의 정신을 다시 피워낸 아주 특별한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봐 주세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 나라의 과거가 저 같은 한 사람의 현재를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누군가에게 꼭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리아 북부에 위치한 도시 홈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곳은 한때 시장의 상인들이 북적이고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뛰놀며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옥상에 올라 차를 마시던 평화로운 동네였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서 과학과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에게 지식이 곧 미래를 지키는 힘이라는 말을 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전쟁이 시작된 어느 날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우리 마을까지 며칠 지나면 다시 평화로워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잔혹했습니다. 정부군과 반군, 그리고 외국의 개입까지 겹치며 저희 마을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고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는 폭격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제 제자였던 아이 2명을 눈앞에서 잃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항상 맨 앞줄에 앉아 질문을 멈추지 않던 아이였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하게 앉아 있더니 그저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이름을 아직도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듭니다. 그만큼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는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저는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감각마저 잃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도 모두 흩어졌고 아내는 피난 도중 수인성 질병으로 숨졌습니다. 어떤 하루는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 더미를 뒤졌고 어떤 하루는 그저 옆집 지붕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더 이상 가르칠 아이도 없고 지켜야 할 교실도 없고 심지어는 기도할 수 있는 신전조차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교사도 시리아 시민도 아닌 그저 살아남은 한 조각의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등을 돌렸고 국제사회는 서로의 이익 계산만 반복했습니다. 시리아는 그렇게 누구의 보호도 없이 조용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엔 바람이 부는 소리마저도 총소리처럼 들릴 만큼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또 어떤 날엔 어깨를 툭 치는 모래바람에도 울컥 눈물이 날 만큼 외로웠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답이 없는 메아리처럼 가슴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라가 사라진다는 건 이런 기분이구나. 아무도 저희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실종 상태였고 수도는 점령되었고 우리는 세계 지도에서 희미해지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냥 숨만 쉬는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피난 캠프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중 UN 구호소에서 나눠주는 상자 안에 한 권의 얇은 책자가 있었습니다. 표지는 단순한 디자인이었고 아랍어 번역이 붙어 있었지만 표지를 넘기는 순간부터 저는 그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전 세계 민중의 저항사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피난민 아이들을 위한 교육 자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쓰여진 어느 나라의 이야기 한 줄이 제 심장을 강하게 쳤습니다. 한국 3번 무너졌지만 끝나지 않은 나라. 처음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너졌는데 끝나지 않았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 궁금함이 시작이 되어 그날 밤 저는 작은 램프를 켜고 책장을 조용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던 제 손이 멈춘 건 한국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을 때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전자제품, 한류 드라마, 그리고 아주 멀리 떨어진 아시아의 국가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책에 담긴 한국의 이야기는 제가 알던 그 어떤 국가 이미지보다도 강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기 어려웠습니다. 첫 문장이 이랬습니다. 조선의 왕, 인조가 청나라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했다. 하지만 그 직후 전국에서 백성들이 들불처럼 의병을 조직해 싸움을 시작했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책장을 덮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왕이 항복했다면 그걸로 전쟁은 끝난 것 아닙니까? 수도는 점령되었고 국가 권위는 무너졌고 외세는 조선을 장악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왜 무엇을 위해 싸운다는 거죠? 지도자가 항복했는데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그건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역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계사의 대부분은 지도자의 항복이 종전의 상징이었습니다. 국가라는 체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고 지도자의 항복은 그 체계의 해체를 의미했죠. 하지만 조선의 백성들은 그런 논리를 거부했습니다. 왕은 무릎을 꿇어도 우리까지 무릎 꿇을 수는 없다는 신념이었던 걸까요? 책은 이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의병들은 왕의 명령을 받지 않았고 무기를 공급받지 못했으며 계급도 없이 싸웠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무기를 만들고 스스로 전투를 준비하고 스스로를 조선이라 불렀다. 그 구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있었던 걸까요? 왕조의 권위가 무너졌는데도 민중이 그 나라의 정신을 이어갔다고요? 저는 흥미를 넘어서 존경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10년 조선이 일본에 의해 강제로 병합되면서 국호와 국기가 사라졌던 순간에도 이 민족은 다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무장 독립군이 만들어졌으며 이름 없는 수많은 민중이 산속에서 나라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고요. 나라가 없는데도 독립운동을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건 국토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조선이라는 사실을 누가 아닌 스스로가 증명하기 위해 싸웠던 것이겠죠. 이쯤 되자 저는 책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50년 한국전쟁 당시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이 불과 사흘 만에 점령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부산까지 밀려났던 때, 그때 세계는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끝났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학생들이 총을 들고 전선에 섰고 여인들이 탄약 수레를 끌었으며 노인들이 피난 대신 군복을 입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해서 싸운 것이 아니다. 포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싸운 것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동시에 무너진 자리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이야기가 지금의 제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리아는 지금 지도자도 없고 수도도 무너졌으며 국기조차 제대로 펄럭이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저는 살아남았지만 무의미하게 숨만 쉬는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조건 속에서도 싸우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싸운 게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만들기 위해 싸웠던 겁니다. 그 사실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왕이 없어서 싸우는 사람이 없다는 건, 지도자가 포기했으니 국민도 멈춰야 한다는 건, 그건 핑계일 뿐이라는 걸 이 책은 제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가슴 속 어딘가에서 자꾸만 어떤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민중은 여전히 국가였다. 그 말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라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마주한 그날 밤 이후 제 삶은 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 진실 앞에서 침묵하게 되는 때가 있다고 하죠. 저는 그 진실 앞에서 말이 아닌 행동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저는 무너진 우리 마을 학교 건물의 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은 아직도 잿더미로 가득했고 창문은 모두 깨졌으며 벽은 폭격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폐허 속에서 저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곳이다. 그 확신은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분명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벽 한쪽 구석에 아직도 부서지지 않은 칠판의 일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아마도 전쟁 전 누군가가 남긴 문장처럼 보이는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만든다. 그 문장을 보며 저는 무릎을 꿇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살아남았지만 단 한 번도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분필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칠판 아래에 이렇게 써넣었습니다. 시리아는 사라졌지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제 국기 없는 나라의 첫 번째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폐허가 된 건물의 일부를 정리하고 옛날 학생용 책상과 의자를 찾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부러진 책상 다리는 나무 조각을 덧대어 고쳤고 깨진 유리는 천 조각으로 덮어 햇살을 막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한 명의 교사와 한 칸의 교실이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이 모습을 우연히 본 소년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여기 다시 공부하는 곳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소년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연필도 공책도 없이 그저 말없이 앉아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눈동자엔 제가 잊고 있었던 것 바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 아이는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이들은 셋, 넷,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아이는 슬리퍼를 신고 어떤 아이는 옷이 찢어진 채로 왔지만 모두들 하나같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한국의 민중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들도 기억하고 있었고 지키고 싶어 했으며 다시 시작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교과서가 없었기에 한국 책자에서 본 내용들을 기억하며 기억의 수업을 시작했죠. 옛조선에서는요, 나라가 망했는데도 사람들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국가보다 더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바로 자기 자신,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수업이 끝날 때마다 묻곤 했습니다. 선생님, 그 한국 사람들이 결국 이겼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겼어요. 단순히 전쟁에서가 아니라 마음과 정신에서. 그리고 지금도 그 기억 덕분에 살아있는 나라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문맹이었던 농부, 아이를 잃은 어머니, 지하 벙커에서 피난 생활을 이어가던 청년들까지. 우리는 학교가 없지만 학교가 되었고 국가가 없지만 나라다운 마음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심어준 정신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무너졌던 교실은 이제 흙바닥 위에 작은 판자벽으로 세워졌고 아이들은 매일 아침 선생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예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숨이 차오릅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배우고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에겐 이 세상 어떤 국가보다 강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저희의 마을은 여전히 전기가 부족하고 물은 하루에 1시간 남짓 나오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매일 수업을 합니다. 읽고, 쓰고, 기억하고, 나누는 시간. 그 안에는 숫자보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날 아이들 중 하나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언제쯤 진짜 나라를 다시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라라는 게 꼭 국기와 정부로만 존재하는 건 아니란다. 한국의 사람들도 그걸 가르쳐 줬어. 진짜 나라는 기억하고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다시 생기는 거야. 그날 이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깃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헌 옷을 찢고 구호품 상자의 끈을 잘라 조심스럽게 조각을 꿰맸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 깃발은 바람에 휘날릴 때마다 저희가 아직 살아있고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국경을 넘어 봉사하러 온 한 국제구호단체 자원봉사자가 저희 학교의 존재를 SNS에 올린 것입니다. 시리아의 작은 마을 페어 속에서 한국의 정신으로 다시 살아나는 학교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그 글은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에 퍼졌고 한국의 한 교사가 직접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카심 선생님, 한국인의 정신을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과 같은 분이 계시기에 우리 역사가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당신은 이제 국경을 넘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저는 처음으로 이름 없는 우리들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승리해서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아는 민중이 있었기에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이다. 그 위대함은 결코 대통령이나 왕, 대포나 전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항복했을 때 민중이 싸우기 시작한 그 용기에서 나라가 사라졌을 때 내가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억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시리아에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언제 또 다른 위협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압니다. 진짜 나라는 땅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다는 것. 한국은 제게 그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의 그 역사, 당신들의 그 정신. 그건 저 같은 사람에게도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리아에서 한국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사연을 읽는 누군가에게도 그 불씨가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불씨는 아주 작지만 세상을 다시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라가 무너진 후에도 마음속에서 다시 나라를 지켜낸 이들의 이야기. 만약 우리였다면 과연 그처럼 할 수 있었을까요? 국가란 무엇이고 국민이란 누구일까요? 한 사람의 기억이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정신이 남아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